구사구 건강클리닉 시간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날씨도 꽤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안구건조증과 눈물 흘림증 같은 안과 질환 환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오늘 구사구 건강클리닉 안구건조증 그리고 눈물 흘림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굿모닝 백이안과 이현석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가을이나 겨울 이런 계절에 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안구건조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만 되면 눈이 건조해서 따갑다, 또 침침하다 이런 증상 보이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요즘은 이제 좀 환절기의 날씨가 좀 건조해지는 이제 겨울에 초입에 들어가는 좀 빠른 네, 그렇죠. 그런 시기인데 이러한 안구건조증은 뭐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특히 이제 50대 이후에 중장년층에서 주로 네. 조금 더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더 있어야 전체적인 몸의 대사가 조금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물 분비량도 좀 떨어지면서 유달리 중장년층에서 이제 안구건조증을 더 많이 호소하시죠. 네. 안구건조증은요, 그럼 건조한 증상만 있는 건가요? 네, 건조한 증상과 더불어서요. 근데 표현들이 너무 다양하시거든요. 네. 건조한 증상을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렇죠. 뻑뻑하다, 머들거린다, 뭐 까칠까칠하다 네. 이런 느낌들도 있고요. 이 증상이 심해지면은 물론 초기에는 좀 가려움증 같은 게 동반되기도 하는데 네. 심해지면은 그 통증을 좀 유발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눈만 뜨면은 바늘이 수천 개로 눈을 이렇게 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다고 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조금 끈적끈적한 눈병 났을 때 생기는 그 샛노란 눈곱이 아니라 네네. 좀 뭔가 끈끈한 이런 눈곱이 끼는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안구건조증 그러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사람의 안구가 윤활작용을 좀 해주는 네. 층들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사람의 눈을 씻어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항균 작용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네. 눈물은 두 가지가 있죠. 저희가 감정 눈물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슬픈 영화를 보면 또 뭐 집안에 상이 났다든지 감정적으로 어떤 슬픈 상황이 됐을 때 다량의 눈물이 쏟아지고 이게 평상시에 나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은 저희가 그냥 감정 눈물이라고 하고요. 그것 이외에도 항상 슬프든 기쁘든 관계없이 일정한 눈물량이 하루에 얼마는 계속 분비가 돼요. 네. 이러한 것을 저희가 기능성 눈물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안구건조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네. 이러한 기능성 눈물의 양이 부족하게 되니까 눈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건조 증상들을 다양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원장님, 안구건조증이요. 원인도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은 것은 중장년층 이후에 생체 기능적으로 눈물 분비량이 떨어지는 게 제일 많은 원인이고요. 네. 그것 이외에도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눈물 분비량이 조금 적어요. 그리고 네. 특정 약물 중에서 특히 신경계 계통이나 항정신성 약물을 드시는 분들 또 우리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감기약 있죠? 네. 감기약 성분 중에 눈물을 이렇게 덜 흐르게 하는. 그렇군요. 저희 콧물 나면은 콧물 마르기 위해서 먹는 뭐뭐뭐뭐 약 있어요. 네네. 눈도 바짝 마르자. 이러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컨택트 렌즈를 많이 쓰시는 젊은 층에서는 이 컨택트 렌즈 자체가 눈에 여러 가지 눈물 분비 샘들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네. 조금 안구건조증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눈물이 분비되는 곳이 눈물샘과 네. 그다음에 속눈썹 있는 쪽에서 나오는 기름샘 두 군데에서 이렇게 눈물액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꺼풀에 염증이 조금 많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구건조증이 조금 심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환절기에 안구건조증 더 심해지는 이유가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일까요? 물론이겠죠. 네. 날씨가 건조하게 되면은요. 상대적으로 수분을 눈에서 많이 뺏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되게 일교차가 심해지게 되면 환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실내에 있는 분들은 또 실내 공기가 많이 건조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들도 좀 히터를 좀 사용하신다든지 네. 환기를 잘 하지 않게 되면은 차 내 공기는
공간이 좁으니까 그렇죠. 금방 이제 습해지죠. 네. 그래서 이러한 환절기 때 부쩍 안구 건조증도 많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전자기기들을 많이들 요즘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사용도 또 안구 건조증과 좀 상관이 있을까요? 왜냐면은 네. 힌트를 좀 드려야 되겠죠? 정답이 이제 잠시 후에 공개가 됩니다. 네.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뭔가 재밌는 것들을 보시겠죠. 그렇죠. 그럼 집중을 하게 되고요. 네. 예, 집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뭔가 동작이 하나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동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눈에 있는 수분을 빼앗기겠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뜨고 있으면은 공기를 통해서 수분을 더 많이 이제 뺏기게 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작용으로 인해서 분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눈물층들도 분비가 덜 되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쓰시는 분들은 좀 의도적으로 한 번씩 조금 쉬어주는 타이밍이 필요하죠. 그리고 일설에는 그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눈물 그 분비샘의 그 기능을 좀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보고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네, 방금 전에 원장님이 힌트 주시자마자 계속해서 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안구 건조증과는 다르게 눈물이 과하게 나는 증상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또 어떤 경우일까요? 네, 저희가 이 유료증, 눈물 흘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재밌는 게요. 안구 건조증 증상 중에 간혹 드물게 또 눈물이 이렇게 철철철 흘러넘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눈물층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네. 눈물샘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고요. 눈꺼풀에서 나오는 기름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눈물액이 잘 섞여야 돼요. 네. 기름 성분이 먼저 눈을 이렇게 쫙 발라주면은 그 위로 눈물이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데 네. 이 기름샘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거기가 발라지지 않으면은 눈물이 아무리 많이 나도 어떻게 될까요? 눈에 머물지를 못해요. 그렇죠. 흐르겠죠. 흘러 넘치게 돼요. 네. 그러면은 눈물이 나도 눈에 자극은 더 생기게 되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물만 이렇게 자꾸 분비가 되는. 그래서 눈은 따갑고 아픈데 눈물은 철철 흘러 넘치는. 네. 병원에 오시면은 거기다가 선생님은 눈이 건조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눈물약 쓰세요 하고 드리면 환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이해를 잘 못 하실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네. 오늘 질문의 주제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눈물 흘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눈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생성돼서 빠지는 그 상하수도 개념의 네.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즉 이제 하수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군요. 눈물이 빠져나가는 눈물길이 네.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은 막혀서 결국 그 눈물층들이 빠지질 못하니까 네. 그것이 이제 흘러 넘치는 것이 이제 눈물 흘림증이 되는 거죠. 네, 안구 건조증, 눈물 흘림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건강 퀴즈 문제 드렸어요.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눈을 의식적으로 많이 깜빡거리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제대로 알고 있는 상식이 맞을까요? 여쭤봤습니다. 원장님, 오늘의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눈을 조금 깜빡깜빡 해주시면서 눈물량이 충분히 분비되게끔 자주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정답과 오답 반씩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네, 오늘은 1209번 축하드립니다. 네, 1209 애청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눈물 흘림증에 대해서 앞서 좀 알아봤어요.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 원장님. 네, 치료 방법은 일단 그 좁아진 부위를 어떻게 이제 다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넓혀주는 저희가 뭐 좀 뚫어줘야 된다는 네. 그런 개념인데, 근데 눈물이 내려가는 그 하수도가 네. 눈 그 코 쪽에 있는 우리 이 눈 코 쪽 여기 좀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거기를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거기 눈꺼풀 아래 위에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안쪽을 통해서 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네. 그 긴 길이의 그 관인데 처음부터 그것이 한꺼번에 막히는 것이 아니고요. 서서히 좁아지면서 그게 막히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 조금 좁아졌을 때 그 부위를 저희가 좀 넓혀줄 수 있는 그 실리콘 관이라고 하는 그 스텐트 수술을 네. 해주게 되면은 비교적 그 조직을 따로 훼손하지 않고 좁아진 부위만 넓혀주게 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안에서부터 막히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코 쪽을 통해서 그 눈과 코 사이에 얇은 뼈가 있거든요. 네. 그 뼈에다가 새로운 그 배출로를 만들어주는 좀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은 초기에 그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는 시술부터 받아보시는 게 유리한 거죠. 네,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군요. 안구건조증 치료를 할 때요, 인공 눈물을 처방을 해주시잖아요, 원장님. 네. 계속 넣어도 혹시 괜찮을까요? 혹시 해롭지는 않을까요? 인공 눈물은요. 네. 사실은 원래 눈에 있던 성분을 그대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항생제나 소염제하고는 전혀 다르죠. 네, 그렇군요. 자연적이라는 거죠. 다만 그러다 보니 이 자체도 그 세균 증식이 조금 될 수 있는 그런 그 성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이제 방부제 성분을 조금 넣게 돼요. 그럼 대개의 경우에 이 방부제 성분에서 올 수 있는 좀 따가운 증상이나 또는 알레르기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는데 네. 이런데 예민한 분들은 저희가 인공 눈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보통 그 병에 든 안약통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그렇군요. 인공 눈물이. 네. 그런데 그게 그 하나씩 따서 쓰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로 치면 이런 아이스크림 잘 드시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 쭈쭈바라고요. 네, 저도 기억나요. 네. 쭈쭈바 딱 아주 따서 먹는 거. 작게 생긴 쭈쭈바처럼 네. 생긴 안약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입구만 따서 그날 하루만 딱 쓰게 되는데 네. 거기는 방부제가 없어요. 그거는 방부제가 방부제. 없는 거군요. 네. 그런 그렇군요. 것들이 있고 네. 또 그것 외에도 이제 밤에 주무실 때 조금 밤 사이에 눈물층을 이렇게 재생시켜주거나 좀 차게 만드는 연고제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눈물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눈물이 있고 기름에 있고. 네. 그럼 인공 눈물제도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이분은 눈물 자체가 모자라다. 이분은 좀 기름이 모자라다. 거기에 따라서 그 인공누액도 물이 조금 많이 들어있는 거, 네. 기름이 조금 많이 들어있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증상이 있으실 때는 그 인공 눈물은 그래서 약국에서 처방전 네. 없이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는데 그것을 써도 조금 증상이 좀 계속된다. 그러면 네. 가까운 안과를 찾으셔서 전문의약품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 선생님이 진단하에 처방받아서 사용을 하시면은 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도 가능하시죠. 네,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안구건조증 그리고 눈물 흘림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 환경적으로 조금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면은 이제 날이 더 추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환기를 덜하게 되고요. 우리 기사분들은 창문을 꼭꼭 또 손님들이 또 싫어하시니까 네. 금방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요령을 말씀드리면은 그 차창 밑에 물론 댁에서는 충분한 가습이나 빨래를 이제 실내에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사분들은 그 차창 밑에 매트에 좀 따뜻한 물을 이렇게 좀 적셔 놓으시면은 그게 굉장히 그 차 내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괜찮은 그리고, 방법이네요. 네. 두 번째는 그 히터의 방향을 조금 발 쪽으로. 이게 왜냐하면 히터 바람을 바로 눈 쪽으로 쐬게 되게 되면은 네. 그 금방 눈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히터 방향은 조금 사이드나 아니면 그 바닥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조금 좀 시간이 나실 때는 그래도 한 번씩 이제 차창을 열어서 차량 환기도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눈도 좀 오늘 퀴즈였죠. 자주 네. 조금 깜빡깜빡하면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에 있는 눈물약을 짜주는 역할을 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간간히 인공 눈물도 사용하시고 네.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구사구 건강클리닉 굿모닝 백양과 이현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